코인 공식 도우미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추천 픽은 기본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황 분석과 위키피디아 같은 코인 분석까지, 그리고 공식 오픈톡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딥밸류라고도 알려진 레딧의 투자자 키스 길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질이 나는 고양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던 순간 영상을 시청하던 사람들은 이 고양이가 누군지 즉시 알아차렸고, 누군가는 마시는 커피를 키보드 위에 뿜기도 했을 것입니다. 길은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길은 기득권층이 아닌 자신의 소속팀에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 스타트업, 심지어는 금융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반기득권의 대표주자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을 거듭해 이번 주 1조 달러를 넘겼고, 도지코인 등 밈코인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도 많은 부분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이어져 있습니다. 기득권이 신뢰와 영향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대안이 더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는 개별 암호화폐 자산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회 청문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인지하기 시작했음을 짚어주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최근 산업 트렌드와 결합하면 디지털 자산 분야가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가 바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입니다. 이 개념은 높은 투자 수익 그 이상에 관한 것입니다. 더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투자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 개념은 새로운 금융시장의 태동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움직임에 큰 도약이 있었습니다. 게임스톱 주가가 폭등하면서 금융시장에 관심이 몰렸습니다. 이전에는 금융시장에 가지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했다면 기관이 개인 투자자를 희생양으로 삼을 때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의회 청문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쏟아진 것도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답을 찾고 변화의 시작을 목도하기 위해 청문회를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디파이에 관한 관심과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대출과 거래 등을 탈중앙화된 P2P 방식으로 수행하는 자동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블룸버그는 1월 28일에 거래되지 못한 게임스톱 주식 거래액이 약 3억 5,9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화된 암호화폐 거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거래가 동등한 우선순위로 처리되고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특정 주문을 우선 처리하는 중개인도 없습니다. 디파이는 몇 년 전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거래, 이자 결제, 담보 수합을 처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스마트 계약을 배포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자 농사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익률이 세 자리를 기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익만큼 리스크도 높았습니다. 많은 플랫폼이 급히 작성한 코드로 개발되었고 수없이 많은 버그와 손실이 발생해 다시 손쓸 도리가 없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이 시작될 때는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결과는 놀라웠죠. 높은 수익률로 인한 기관이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2020년 3분기 보고서에서 대출 상품의 성장은 높은 수익률을 찾아온 기관들 덕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고 생태계는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디파이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는 연초부터 현재까지 거의 3배가 증가해 439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플랫폼은 접근권과 거버넌스 권리를 제공하는 토큰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토큰의 총 가치는 83조 달러에 달하며 24시간 거래액이 16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의 토큰을 추적하는 디파이 펄스 인덱스는 연간 260% 상승했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이 더 확장
확장성이 높고 에너지를 덜 쓰는 이더리움 2.0으로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더리움의 거래량에 위협이 되는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에 실행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전통적인 금융산업과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줄 것입니다. 기관의 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기관 고객에게 디파이 토큰 거래 및 수탁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도 4개의 새로운 디파이 토큰을 등록했죠. 비트고는 비트코인에서 디파이 친화적인 토큰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수탁 기업 트러스톨리지는 기관 고객이 디파이 프로젝트를 검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토큰 구매 외에는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펀드 매니지먼트 기업인 비트와이스는 여러 토큰의 가중치를 추정하는 디파이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몇몇 신탁금도 곧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파이 자산의 수익이 올해까지는 높았지만 리스크 또한 높습니다. 크고 작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킹을 당할 가능성도 있죠. 이번 달에는 이러한 사례가 몇 건 보도되었습니다. 규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2020년 12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은 거래소가 암호화폐 수신자의 신원정보를 수집할 것을 제안해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이는 디파이 혁신을 가로막고 몇몇 기능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동성 리스크도 있죠. 기관의 작은 주문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디파이 자산의 높은 변동성으로 엄청난 하락장이 펼쳐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전통적인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비효율과 취약성을 조사하려는 대중의 지지, 디파이 활동과 혁신의 증가를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의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들과 이러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토큰 투자이건 벤처 캐피털이건 디파이 생태계에 기관의 돈이 더 들어가면 갈수록 유동성과 적법성은 강화될 것입니다. 기관의 지원은 규제적 용인성을 제공하고 현재의 시장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적응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한 리스크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혁신은 용감한 이들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장 인프라는 이를 돕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